그 다음에는 학습할 준비가 됐으면 실제로 학습을 하면 되겠죠. 학습을 하면 되는데 모델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가장 잘된 모델을 지정할 수 있게끔 체크 포인트를 만듭니다.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요. 우리가 핏하게 되면 모델을 계속 학습시키다 보면 항상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쭉 결과가 좋다가 점점 좋아지다가 또 점점 나빠지는 시점이 생깁니다. 우리는 이걸 보고 오버피팅이라고 부르고, 오버피팅이 발생하면 실제로 그 모델은 학습 셋한테는 잘 맞겠지만 시험 셋한테는 잘 안 맞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에서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오버피팅을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학습시키고, 또 오버피팅이 적게 일어나게끔 모델 아키텍처를 지정하거나 각종 이제 팁이 들어가도록 됩니다. 그래서 오버피팅이 현재 우리 코드에서는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전 모델을 계속 모델 저장하고 있다가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전 모델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근데 쭉 학습을 다 시켜놓고 내가 막 800번째가 오버피팅이 안 일어났고 그 다음부터 생겨난다라고 보면 800번째 모델을 가져와야겠죠. 그러려면 학습을 또 1000번째 해놓고 또 800번째가 제일 좋으니까 또 0에서 또 800번째까지 또 학습을 시키는, 2번 학습시킬 수가 있겠죠. 그런 과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저장할 수 있게끔 체크 포인트를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장 모델이 좋은 모델이라 하면 걔를 이렇게 갱신해 놓고 나중에는 이 모델을 사용하게끔, 그런 팁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체크 포인트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. 이 모델을 제공하고, 이 함수를 제공하고 있고 그 함수를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베스트 모델 .h5다 라고 하고 가장 좋은 모델만 저장하겠느냐, true다 하고, 모니터는 밸리데이션의 로스를 우리가 확인하겠다. 네, 그렇게 해서 밸리데이션 로스가 가장 좋은 거를 계속 갱신해서 이 베스트 모델의 파일로 저장하게끔 그런 콜백 함수를 지정했습니다. 콜백 함수라고 하면 어떤 핏 함수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함수 내에서 주기적으로 시스템 내에서 이제 호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, 함수 인자에 콜백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함수를 실행하다가 이 콜백 함수로 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 모델에다가 우리가 실행을 좀 더 해볼게요. 이 모델을 시퀀셜에서 모델을 만들고 컴파일을 시킵니다. 컴파일 시키고 모델을 출력을 해보고요. 사실 모델 만들고 컴파일 시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.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 트레이닝, 이 함수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행 안 했네요. 데이터셋 로딩하는 것까지 실행이 되어야 다 정상적으로 구동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쉘을 실행할 때 항상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요. 혹시 세션이 끊기거나 이렇게 되면 이전에 실행했던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또 확인해서 다시 실행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내가 이 쉘을 순차적으로 실행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지금 보시는 게 모델 체크 포인트를 만들었고 핏을 하는데, 이 핏은 실제적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, 이 핏 할 때 strain, ytrain, 그러니까 학습셋의 입력값, 출력값을 지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validation split라고 하면 우리가 학습셋 내에서도 학습셋과 검증셋을 구분합니다. 이 검증셋 가지고는 학습을 안 해요. 우리가 밸리데이션 스플릿 0.2라고 하면 총 100개의 훈련셋이 있다 치면 그 중에 80개는 훈련셋 쓰고 20개는 검증할 때 쓰는 겁니다. 이 검증은 매 에포크마다 이 모델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이 매트릭을 한번 검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, 매 에포크마다, 에포크라고 하면 이 전체 데이터셋의 반복 횟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이 전체 데이터셋의 반복을 할 때마다
20%로 학습을 시키진 않고 검증할 때만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검증할 때 물론 학습 세스로는 계속 성능이 좋아져요. 여러분도 문제집 풀 때 똑같은 문제집을 계속 풀게 되면 거의 암기할 수준이 되면 뭐 틀린 문제가 없겠죠. 나중에 다 만점짜리가 되는데 그렇게 만점 된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 칠 때는 또 틀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학습하지 않은 나머지 20%로 반복할 때마다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검증 세스로는 네트워크가 갱신이 안 돼요. 학습 셋으로만 네트워크가 갱신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그 밸리데이션 세스로 20%로 매 에포크들마다 우리가 지정한 매트릭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에포크는 전체 데이터셋을 얼마나 반복하느냐라는 건데 이번에는 1000번 반복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. 배치 사이즈는 30이다라고 하면 한 번에 갱신할 때 네트워크를 갱신할 때 몇 개의 샘플을 비교해서 갱신할 거냐라고 돼 있고 이거 32라고 하면 32개 샘플을 입력해서 나온 결과와 실제 정답 32개와 비교해서 그만큼 오차가 나올 텐데 그 오차를 손실함수에 의해서 계산을 할 거고 그 계산된 오차를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갱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32개의 샘플을 보고 계속 갱신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죠. 그리고 콜백은 우리가 지정한 콜백을 지정을 해가지고 가장 이 베스트 모델로 계속 저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찍힌 걸 보시면 에포크가 첫 번째 에포크 쭉 돌면서 요거는 학습에 해당하는 로스 함수에 나온 결과 오차 그리고 에큐러시는 정확도가 나오고 한 에포크가 완료가 되면 밸리데이션으로 로스랑 에큐러시가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몇 번 반복하냐면 1000번 쭉 반복을 한 거죠. 그래서 쭉 보시면 쭉 해서 1000번째까지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. 에큐러시를 보시면 이 정확 훈련셋의 에큐러시는 이제 처음에는 낮다가 점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밸리데이션의 로스는 마냥 감소되지 않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렇게 올라감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 이 로그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. 이걸 일일이 다 수치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. 이걸 그래프로 보는 건데요. 보시면 이 PLT 우리가 맷플랫 이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 플랫 띄우는 걸 PLT라고 하고 여기에 총 4개의 그래프를 뿌립니다. 그래서 트레인셋의 로스 값, 트레인의 에큐러시, 그리고 밸리데이션의 로스, 밸리데이션 에큐러시 이런 것들을 쭉 뿌리고요. 여기에서 이게 보는 것들은 학습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오버피팅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함입니다. 위함이고 뭐 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데이터가 적고 그렇게 해서 따로 뭐 오버피팅이 일어나진 않았는데요. 그냥 쭉 내려가서 계속 유지한 채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큐러시는 트레인 에큐러시는 0.8, 뭐 78, 뭐 가까이 돼 있고 밸리데이션 에큐러시도 이렇게 0.7, 뭐 6 이 정도까지 올라감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요 S축이 에포크입니다. 그래서 반복할 때마다 처음에는 정확도나 로스 값이 높다가 반복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에큐러시는 늘어나고 로스는 이렇게 줄어듦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 밸리데이션의 로스 값을 보고 최적의 모델을 우리가 파일로 저장했습니다. 그죠? 여기 보면 요 콜앱에서 보면 이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장됨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베스트 언더바 모델.h5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저장된 모델을 로딩해서 모델을 사용해야겠죠.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 모델 H5, HTF5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를 로딩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
이 모델을 평가를 할 때 S테스트, Y테스트로 평가를 합니다. 우리가 시험셋을 별도로 빼냈죠. 68개에 대해서. 이 68개는 학습할 때도 사용 안 했고 검증할 때도 사용 안 한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에서 로스랑 에큐러시를 얻었습니다. 이블레이션을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로스와 에큐러시 나오기 때문에 이 에큐러시와 로스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시험셋의 에큐러시가 0.7352, 그러니까 73% 나왔고 또 이 시험셋의 로스 값이 0.62, 로스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이 모델의 최종 시험셋 가지고는 73%의 정확도를 가진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를 가지고 실제 사용할 때는 임의의 수치를 넣으면 되겠죠. 이 모델 정확도는 한 73% 가지고 있으니까 임의의 8가지 속성, 뭐 임신의 수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그 속성에 맞게끔 입력을 해서 이 모델의 predict라고 해서 이 속성을 넣고 이 모델의 출력을 얻으면 결국 이 출력이 0과 1 사이의 실수값이 나오고 0.5를 기준으로 그 이하면 확률이 적다. 그 이상이면 5년 이내에 당뇨병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수치를 넣었을 때 예측을 해보니 0.21, 21%의 확률로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0.5 미만이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까지가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. 이번 시간을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인디안 피마족 데이터셋을 우리가 로딩을 했고요. 이 로딩을 할 때 총 768개의 데이터셋이 있는데 샘플이 있는데 그 중에 700개를 학습셋, 68개를 시험셋으로 나눴고 각각 형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처음 8개의 속성을 입력, 마지막 한 개의 속성을 출력으로 지정을 했고요. 그리고 모델은 간단하게 3개 층 이루어진 다층 퍼셉트론 레이어를 이용했고요. 여기에 출력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썼고 출력층은 이진 분류라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 0과 1 사이의 실수가 나오게끔 지정을 했습니다. 하고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손실함수랑 옵티마이저를 지정했는데요. 이진 분류에서 많이 쓰는 손실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. 이걸 지정했고요. 옵티마이저는 뭐 아담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써보면서 가장 최적한 거를 골라야 됩니다. 이번에는 뭐 간단한 인문 예제이기 때문에 아담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지정해서 이진 분류에 최적화된 모델을 컴파일을 했습니다. 그리고 모델을 우리가 표출했고 학습시킬 때 모델 체크 포인트를 지정을 했고요. 이 모델에 핏할 때 S트레인, Y트레인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을 0.20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고 에포크를 지정했고 배치 사이즈를 만들었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왔고요. 나왔고 평가를 이제 지정을 했고 네, 평가할 때 이 최적의 모델을 로딩을 해가지고 시험셋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결과가 나왔죠. 결과가 나왔고 나중에 예측할 때 이렇게 예측을 임의의 수치를 넣어가지고 예측이 됨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이거까지 두 번째 시간을 살펴봤습니다.